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 아주 더 특별한 새로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북한군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오신 우리 김지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24살입니다. 24살? 네네. 아이고야, 생생하시네. 몇 살에 오신 거예요? 저 22살에. 22살에? 네. 군인이었어요? 네, 고등학교를 17살에 졸업하고 바로 네, 군대 나가가지고. 군대 그러면 5년 있었겠네? 네, 한 4년 6개월 그냥. 4년 6개월? 네, 횟수로 5년 정도. 어디 있었어요? 저 사군단 중심정찰 중대인데, 항해도 연안 쪽에. 항해도 연안? 거의 전역인데? 네네, 강화도가 바로 앞에, 교동도랑 강화도가 바로 앞에. 그래요? 거기서 강화도 교동 이거 알아요? 알죠, 당연히. 그때는 어땠어요? 이거 바라볼 때? 그냥 고등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군대에 나오다 보니까 좀 이 세계관이 좀 그런 세뇌 교육,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그런 세뇌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유탕에 대한 충실성 그런 게 우선시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막 그래요? 좀 그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떡할 건지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탈북을 결심하고. 그랬군요.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솔직히 이게 세대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예. 저희 세대부터는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들 되게 많이 접하고 하는데, 이 좀 그러니까 후배라고 해야 되나? 그쪽 세대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랑 좀 이 마인드, 그러니까 이 생각상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 씨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네네,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 한국말로 되게 좀 덜 깨어 있고. 그러니까 되게 깨어 있고. 되게 깨어 있고. 나이 먹은 선배들은 한국에서 잘 모르니까 좀 상당히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네네네, 좀 그렇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러면 그 지성 씨 또래나 또 그 아래 친구들은 뭐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이 좀 약하다는 얘기네요. 뭐 약하다기보다도 좀 충성심은 있지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거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한국의 2030하고 북한의 2030이 합치면 혁명 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2030도 김정은 되게 싫어한대잖아요. 그게 3년째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나신 거죠? 일단 좀 북한군이라는 게 좀 생활 환경이 되게 좀 열악하잖아요. 어렵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나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모든 게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하는데, 군대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뭐 운동하던 것보다 몇십 배로 힘들지만 그게 좀 보상되는 게 되게 극히 제한돼가지고. 그 식량이 부족했나요? 당연히 부족하죠. 네. 주는 밥 가지고 솔직히 뭐 주는 밥만 먹고 산다면 그러니까 군 생활을 되게 못해요, 솔직히. 그렇군요. 네. 얼마나 주는데 그래요? 얼마라고 찍기보다는, 그러니까 군인 1인당 그러니까 뭐 800이면 하루에 800이면 800 그럼 보상돼야 되는데 그게 잘 보장 안 되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자꾸 그러니까 전달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하바닥이 병사인데 그쪽까지 전달되면서 그게 자꾸 도중에 좀 분실돼가지고 도둑질을 먹죠. 뭐 하바닥 병사한테 좀 공급되는 건 되게 극히 제한돼가지고. 그 말이 있던데. 뭐요? 군대는 군단은 군대 뭐 사당 뭐 사기치고 뭐 군단은 군대 뭐 연대는 연대적으로 띄워먹고, 중대는 뭐 중간 때 먹고, 대대적으로 뭐 소대는 소금 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전사들한테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좀 영양실조 환자들이 혹시 있었나요? 많죠. 네. 많아요. 많은데 이게 영양실조라는 게 뭐 못 먹어서 호약 걸린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좀 정신적으로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는 게 없고 훈련이 힘들고 하니까 좀 그런 걸 위해서 살이 그러니까 내가 군사복무 하기 힘들다,
좀 정신적으로 좀 되게 나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빨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더 빨리 영양실조 걸린다. 그래도 의지가 좀 강하면 영양실조. 그 의지라는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우리 지성 씨가 그 속해 있던 네네. 그 부대는 뭐 정찰 부대였어요? 정찰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민경 쪽은 그 민경 그 철조망 지키는 군인들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 안에 그 철조망 지키는 그런 부대랑 정찰이랑 그리고 뭐 그 연어 이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그런. 그러면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 좀 특수한 훈련을 받는가요? 저희는 좀 그런 거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한겨울에 막 얼음 안에 들어가고. 얼음 안에 들어가요? 네, 그냥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가는데 막 좀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받고 좀 사격을 되게 많이 하고 야간 사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요 임무는 뭐나요? 유사시 적 침투, 교란, 후방 그리고 임무 뭐 정보 찾기 뭐 이런 걸 수행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야만에 네네네네. 침투해서 네네. 교란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그 무슨 여인을 사살하고 뭐 이런. 네네네. 그런 걸. 근데 그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을 과연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때 좀 나이가 20대잖아요. 군대 금방 나오다 보니까 좀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막 그러니까 뭐 당장 전쟁이라도 하자 막 진짜 막 쓸고 내려갈 그런 기세. 막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다. 네. 그럼 이번에 열병식을 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뭐 군대 실상을 그냥 뭐 그쪽에 군대가 저렇게 뭐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은 뭐 그렇게 막강한 건 아는데 그러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서는 가나 구분대 그 실상이 말이 아니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열병식을 한다. 뭐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어쨌든 나라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실제 열병식에 나온 것보다 북한 군의 실제 실상은 상당히 열악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솔직히. 좀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혈압한 상황이고. 내놓고 말할 수 없다니까 어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솔직히 그 밥 주는데 그 밥을 밥을 까거든요. 이게 어떻게 까요? 그러니까 밥을 금방 해서 이렇게 바로 푸게 되면 그 밥이 다져지잖아요. 맛있지. 네, 맛있게. 근데 그 밥을 그러니까 밖에 그러니까 내놓고 식혀가지고. 그 밥을 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에서 그 김이 다 나가게 되면 밥이 좀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잘 붙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푸실푸실해지죠. 네네네. 그런 밥을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밥에다가 공기를 절반 넣어서. 이야,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네. 그 고등학교 때는 무슨 아까 운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저 고등학교 축구를 좀 했습니다. 네. 축구요? 축구를 좀 하고. 그러니까 어디 국가대표? 아니요. 국가대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그 학교팀? 학교팀? 네, 그 정도에서 축구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군대 나와서 되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어떻게요? 뭐 그 천리 행군이라던가 천리 행군도 해요? 네, 천리 행군도 하고. 무기 장교로 다 착용한 상태에서 천리 행군도 하고 4km 무장강 행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기 장교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4km를 뛰거든요. 그거 다 했어요? 네네. 그 전사 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 부대에서 그러니까 3명 그러니까 신병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한 12명 배치 받았었는데 한 3명 정도 참가했었던 것 같아요. 참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참가하고 좀 되게 왜요? 약해가지고 몸이 허약해서? 네, 도중에 뛰다가 쓰러지면 몇 명인데 3명만 참가하고 나머지 안 참가해요? 좀 그런 판정이라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참모부에서부터 검열이 오게 되면 그걸 해야 돼가지고 그때 처음 원래 참가 대상에 속했던 사람 몇 명이었어요? 규정에 하면 전부 다 전원 참가해야 되는데 전원이 몇 명이요? 전원이 68명 정도. 68명인데 3명만 참가했다? 아니 그러니까 신입병사만 3명. 아니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참가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 군인들의 네. 체력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란 얘기군요. 뭐 말이, 그러니까 싸움하는 군대,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싸움하는 군대는 따로 있다, 막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거기 있는 군인들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망보는 네, 군인이에요? 네, 그런 군인들,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사이어 훈련소나 뭐 107 훈련소라던가 뭐 이런 좀 특이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강력한 부대. 그건 따로 있고 나머지 군인은 그냥 간판으로 그냥 두드는 건가? 싸움하는 군대는 따로 있다. 네, 뭐 그렇게 뭐 다들 말하던데.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싸움도 안 하는 군대인데 뭐하러 군대 와 있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뭐 솔직히 그런 내놓고는 말을 못 하죠. 내놓고는 말을 못 하고. 솔직히 뭐 정신 상태라던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몸이 혈압해서 말을 안 듣지. 막 거짓말하는데 그 연평도 포격전 그 할 때 그 포탄 상자. 그때 연평도 포격할 때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군대 없었어요? 네네. 저희 쪽이라서 그냥 그 후배 그 뭐지 그런 거 그러니까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군인이었어요? 아니요, 저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되게 군인들 상태가 되게 그 좀 혈압한 상황이었었는데 막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 그 포탄 상자를 막 그 진짜 평시에 밀 수 없는 그런 걸 막 메고 뛰었다고요? 네. 정신 상태가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상태 강했다고? 네. 내가 연평도 가보니까 그 개인집들이 다 폭탄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연평도에 대해서 북한 군인들은 아주 좋아했나요? 네, 지금도 그 뭐지 연평도 포격전 그 날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런 보고품이 내려와요. 뭐 1주년, 2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승리했다고? 네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좀 상품 같은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거. 네네네. 엄청나게 크게 기념한다 이 말이죠? 뭐 크게 그러니까 그 부대 그러니까 그때 폭격을 한 그 포사격을 한 그 부대가 속해 있는 그 지휘부가 가나에 있는 그 부대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이번에 평창 올림픽 네네. 그 지금 선수들 봤는데 아까 체육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대우 같은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로 하게 되면 뭐 시, 군, 중앙, 뭐 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가면서 레벨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아마 뭐 한국까지 와서 막 할 정도게 되면 아마 중앙당에서 되게 진짜 추리고 해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에서 온 거. 진짜 실력 있어요. 뭐요? 걔네들 어린애들. 실력 있죠. 뭐. 네네. 솔직히 뭐 저희 이렇게 한국이랑 북한이 틀린 게 북한에서는 남자다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 몸 보호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싸움한다 하게 되면 좀 되게 멋있는 남자, 좀 몸 쓴다 하게 되면 멋있는 남자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되게 싸움이 안 돼가지고 일단 싸우면 안 돼가지고 싸우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저 위에서는 뭐 솔직히 제가 막 날 괴롭힌다? 너 왜 괴롭혀? 막 때려놔도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뭐 그 정도니까 그런 게 정말. 그렇군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지성 씨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두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좀 평화적인 그 통일이 과연 될까? 될까? 네. 참 저렇게 하는 게. 우리 지성 씨는 실제 북한에서 그 군인이었잖아요. 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여기 사람들이 바라는 걸 바라볼 때 그게 과연 맞아요? 네, 이게 일단 뭐 한국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생각하는 통일이랑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틀리잖아요. 북한 사람들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뭐 정부의 그러니까 북한 그 자체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좀 그 세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는 통일이고. 네, 이 한국은 좀 자유적인 그런 쪽.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남한을 먹는 통일이다. 네, 좀 그런 쪽에 좀 되게 가까운 그런 건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게 아니고 평화적인 평화적인 통일. 평화적인 먹힘 아닌가? 일단 뭐 전쟁이 없어야죠 일단.
근데 북한은 진짜 전쟁할 수 있어요. 군인으로서. 주변 이게 군인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배제하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쟁을 했을 때 네. 그 정말 싸워서 네. 이길 수 있다고 군인들이 생각하나요? 네, 당연히 그때 정신 사고 상태가 저희도 막 그 일단 왜냐하면 전쟁하면 북한이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백전백승이라고 백번인데 그 일단 뭐 군인들 그 뭐지 이게 신체 상태는 되게 약하고 그래도 일단 정신적으로 이게 되게 발달돼 있고 좀 강해가지고요. 일단 좀 그 무시하는 소리는 나는데 좀 이 한국 쪽 그쪽보다 정신 상태는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으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솔직히 그쪽 그 부분에 있는 군인들도 되게 뭐 공급되는 게 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 전쟁이나 하지. 막 좀 그런 생각. 또 전쟁을 하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그 사람들이 전쟁이나 하지 하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일단 그 분단돼가지고 고립 미국에서 뭐 고립압사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북한에서 솔직히 그렇게 뭐 경제공세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한테서 막 그게 더 압박이 정부 자체가 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되게 그래서 빨리 전쟁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군인들도 되게 많고. 네. 만일에 네. 전쟁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앞에 있으면 김정은을 쏠까요? 제가요? 아니 그 북한 군인들 중에 김정은을 쏘는 사람도 나올까요? 아니면 북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은을 보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무를 막을까요? 막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막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 나쁜 놈인데. 뭐 나쁜 놈이라기보다도 북한 자체 내에 있으면서 내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저도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막 그 내놓고 막 욕하고 할 때 솔직히 좀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되게 좀 그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2년? 지금 2년 됐나? 네. 2년 됐는데 언제부터 익숙해졌어요? 한 1년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죠. 1년 좀 지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막 내놓고 막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진실을 많이 알아실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 뭐 진실은 알았는데 참 그쪽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서 그러니까 일찍 빨리 그러니까 한국에 오지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뭐 제 운명인 것쪽이었어요. 그래요? 지금 잘 왔다고 생각해요? 후회되는 적은 없어요? 후회요? 내가 정말 이럴 줄 모르고 왔는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거보다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측면이 제일 힘들었어요? 가족이라던가 좀 이렇게 명절 때 그때 가족은 다 북한에 계세요 지금? 네, 아직까지. 네. 그렇군요. 가족이 없으니까 네. 많이 안타깝겠네요. 좀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막 위에 있을 때는 북한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뭐 정부에서 다 터치를 해줬잖아요. 너 어디 가? 뭐 해?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왔는데 뭐 그런 사람이 없고 일단 내가 전부 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좀 되게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어요. 이게 잘 모르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네, 솔직히 막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사투리도 막 되게 써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으면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고 좀 되게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제 저밖에 힘들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정민호 중대장이 그래도 형님인가요? 네, 형입니다. 그럼 형님이 좀 잘 돌봐줘야지. 네, 뭐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가끔은 이제 여기도 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에서 물리치료 아까 그 2년이에요? 그 학교가? 4년. 4년? 네. 그 졸업하고 병원에 또 취직을 하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얼굴도 잘생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애들은 다 탈북할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탈북해서 올 정도면 머리도 뭐 좋은 것 같고. 그냥 탈북을 했는데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탈북을 했는데 내가 무슨 정신 상태를 가지고 탈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고. 어디를 넘어온 거예요? 저는 두만강을 넘었죠. 두만강. 네. 근데 어떻게 군인이었는데 어떻게 두만강을 넘어왔어요? 일단 좀 말하기는 그런데 좀 네. 군인에서 좀 탈영을 한 거죠. 탈영했군요. 네, 좀.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저는 남쪽에 있었고 부쪽 중국과 접경된 지역은 저 함경북도 쪽이잖아요. 네. 그쪽으로 한 23일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네. 고생했겠다. 네, 그렇게 올라가지고 네 탈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잡혀갔어요? 네, 좀 그러니까 잡혔다가 다시 잡히지는 않고 걔들하고 좀 몸부림이 있다가 거기서 다시 뛰쳐나가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네 탈북해서 성공했고. 그랬군요. 꽤 고생 많이 했군요. 네. 우리 여기 그 북한 청춘들의 고민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정민우 중대장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면 좋겠네요. 네. 뭐 북한에서 고등학교 때 생활 그리고 군인 생활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이제 뭐 불만 없죠? 네, 뭐 열심히 일단 본인만 열심히 하고 뭐 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 네. 나라가 다 해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본인만 열심히. 근데 가끔 가다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도 가끔 전화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북한 군인이었다가 지금 남한으로 탈북을 해왔습니다. 올해 만 24살의 젊은 청년 김지성 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김지성 같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너무 외롭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지성 씨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